청와대에서는 오늘 춘추관 기자실에서 이색적인 장면 하나가 연출이 됐습니다. 권력 무상이긴 하죠.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이긴 할 텐데 시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갔던 바로 저 시계였는데 하얗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는 바뀐 시계, 또 달라진 시대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청와대 곳곳에 이제 걸려있던 벽시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시계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은 없죠. 화면에 없어 보이는데 저게 스티커를 좀 붙여서 이제 그 서명이 안 보이게 한 겁니다. 흐릿하게 문양이 보이네요. 저 그렇습니다. 종이를 떼서 붙인 스티커 말이죠. 네, 그 조그맣게 쓰여 있는 건 이제 이 물품은 국가 자산입니다라는 스티커인데요.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서명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스티커를 붙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동안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손목시계도 하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제작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또 서명이 또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 임시로 스티커를 붙인 것이고요. 또 시계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도 청와대 곳곳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진도 다 이제 철거가 됐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인데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나 글들이 남아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기록이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삭제됐고 이제 참 권력의 무상인지 아니면 당연히 파면됐고 임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진 것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 수거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명 서슬퍼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문종 의원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담담하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찾아갔던 이 대통령 측에 그러나 왜 사면, 관용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당권 경쟁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어제 임종석 비서장이 갔을 때 이제 사면 이야기를 이제 꺼냈어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지금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1심 만료가 이제 10월 16일 날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 선고가 다 끝나려면 내년 8.15가 넘었어야지만이 이제 가능할 텐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당의 어떤 기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이번 어떤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제기될 것이 아닌가라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박 단체인 박사모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집회를 쉰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면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경선전을 겨냥해서 좀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다수인 친박 의원들이 향후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고 당권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다시 말해서 사면을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판이 이제는 1심 시작 단계고요.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사실은 얘기가 합당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1,700만 명의 이 연인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감정으로 봤을 때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을 겨냥한 치열한 경쟁이 사실 내부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 그리고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이 당권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 특히 당내의 주요 기반인 친박 중심으로 어쨌든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쉽게 그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상 더구나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의 집무실 관저 아니겠습니까? 이 관저에 김정수 여사가 어제 한번 살피러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새로운 단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 시대를 여는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현재 청와대를 비워두고 자신의 집무실과 또 관저까지 다 청와대 밖으로 놓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그러나 당장은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정부 청사로 놓은다고 했을 때 경호 문제라든지 또 지금 또 관저를 포기했을 때 또 새로운 관저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런 그 부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긴 들어가시는데 네. 그러나 그 관저에서 오래 생활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저에서 최소한의 이 준비만 좀 하자. 그래서 네. 아마 도배 정도만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그 이전에 지금 그 총리 공간,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뭐 경호 문제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관저는 들어가시지만 그래 오래 머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준비만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김정숙 여사가 직접 먹을거리, 간식거리를 네. 사들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나눠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결국 김정숙 여사가 새로운 또 스타일의 영분의 이 모습을 또 하나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냉랭했던 관저에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간식을 좀 나눴던 그 장면 때문에 현장 직원분들이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이 당연한 상식의 회복인데 너무 과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혼자 챙기던 김밥도 생각나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을 네. 하더라도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건데 특히나 이제 자신이 살 집에 거주할 방에 도배 공사를 하는 그 동안에 네. 찾아가서 일 좀 잘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뭐 간식거리 나누는 거는 사실은 모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참 특이하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은 참 그동안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행위. 라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여러 가지 성품이나 평소에 그런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자신의 어떤 관련된 그런 공사를 해주는 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좀 이게 다가선다면은 국민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래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을 챙기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영상을 다시 돌아보니까 여자 경호원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도 만났던 분들에게 울컥했던 장면이 제작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버티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단식하셨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십시오. 응원드립니다. 그때 남대문에서 장을 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부인. 오랜만에 보는 국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지난번 아마 이제 김정숙 여사도 좀 네.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남 특보 사실 하면서 네.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직접 다 이제 면대면하고 또 뭐 목욕탕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다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모습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사람들하고 접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고 또 본인이 성격 자체도 워낙 활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이제 저렇게 하나하나에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국민들도 그동안 보면 좀 청와대에 좀 따스함을 많이 이제 바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그런 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무뚝뚝하고 좀 딱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보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같이 여러 가지 네.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아마 그 역할들 제2부속실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역할들을 아마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좀 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뭐 인자하고 단아하고 이런 네. 미소와 다르게 한발 웃음을 터뜨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사실은 그동안의 영부인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워낙 성격도 활달하고 특히 뭐 음악,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동안의 유세 과정에서도 노래도 직접 부르고 같이 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네.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 함께 울컥하면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따스하게 웃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좀 보기는 어려웠다. 결국 그동안에 우울하게 정말 관저와 또 비서동 그리고 이 근무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된 채 어둠에 휩싸였던
그런 기운이 사라지고 밝고 환한 모습이 찾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환한 웃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국민들에게 따스한 그런 기운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